이건 제가 국세청 다닐 때 너무너무 많이 본 사례인데요. 이게 최근에 또 저에게 상담이 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알려드립니다. 1주택이라고 안심하고 집을 파셨어요. 근데 딱 월세 15만원.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15만원이에요. 바로 옥탑방. 이것 때문에 4억 원 세금 폭탄 나왔습니다. 다가구냐 다세대냐. 월세 15만원 옥탑방 하나 차이로 세금 4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또 돈 되는 유익한 정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친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에 최근에 오셨던 분의 당황했던 사연을 제가 공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3계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시고 양도 차익을 많이 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로 조금만 세금을 내고 신고를 했는데요. 그분에게 옥상에 옥탑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옥탑방 하나 때문에 세금이 4억 원이 더 나온 거죠. 원래 다가구 주택이 성립이 하려면 3계층 이하여야 하는데 옥상에 있는 그 옥탑방 하나 때문에 4계층이 되면서 비과세가 모든 효과가 날아가고 세금이 4억 원이 더 나오게 된 그런 사례죠. 여기서 다가구 주택이 되기 위한 그 요건, 첫 번째 3계층 이하여야 한다. 즉 4층 이상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660평방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그 바닥 면적의 합이 660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약 200평이 넘으면 다세대 주택이 된다. 세 번째,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또 제가 아는 여동생이 비과세로 다가구 주택을 팔고 비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어떤 요건 하나가 불일치해서 또 세금 폭탄 5억 원이 나왔다. 지금 강남에 양도차익이 많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을 팔 때는 워낙 양도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배제되면 그로 인한 효과는 너무 크다. 가산세도 너무 크다. 근데 그 중에 이 19세대 이하여야 된다는 이 요건을 위배했는데요. 이제 그 여동생의 매매한 다가구 주택의 건축물 대장만 보면 다가구 주택 같아요. 19세대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그걸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뭔가 감지하고 19세대를 초과한다라고 눈치채고 현장 확인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추징된 추가세액이 거의 5억이었는데요. 세무서에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건축물 대장에는 19세대 이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개가 넘는 걸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무서에서는 모든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 여기서 갖고 있는 자료는 실시간으로 조금 늦지만, 한 일주일 늦지만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데요. 9세대를 넘는 그런 세대가 여기에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한 세대가 약 25개였고, 그런데 이 임대인인 내 여동생도 세무서에 매년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한다. 그건 뭐냐면요. 자신의 주택 임대 신고 내용을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고할 때 이 19세대 이하로 한 게 아니라 20개를 넘는 많은 신고를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이거를 위배하게 돼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현장 확인을 나가서 실제로 출입구가 20몇 개인지 우체통 다 확인하고요. 혹시 이 전입세대 신고한 게 잘못되진 않았는지 그런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19세대 이하인지 20세대 이상인지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결과 이 요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세대랑 다가구랑 설명을 들어보면은 저 기준도 있고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웠나 싶거든요. 하나, 둘, 세 개 쉬워 보이죠? 근데 세무사님들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대략적인 다가구 다세대 구분 방법에 대해서 사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문PD님, 네. 여기에 띄어 있는 이 주택, 과연 제가 아까 말해드린 그 논리에 의하면 과연 이 주택은 다가구 주택일까요? 다세대 주택일까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인가? 그걸 봐야겠죠? 주택으로 일단 저기 에어컨이나 이런 거 실외기가 달려있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2, 3, 4층이 주택 같아요. 그렇게 되면 3계층 이하고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땐 19세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 저거는 다가구 주택일까요? 다세대 주택일까요? 다가구 주택. 네,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1층에 있는 저 상가는 주택수 산정에서 빠진다.
사실 저기에 왼쪽에 있는 이게 주택이라면 또 달라지겠죠. 그럼 다세대 주택이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거는 지금 상가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가구 주택일까요? 이거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인 것 같은데 제가 이 건물에 만약 올라가서 직접 확인을 해본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이 옥상에 올라가면 이런 옥탑방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옥탑방 하나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옥탑방의 존재는 집주인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옥탑방에 사는 이분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그 구분은 아무도 자신하지 못하니까 일단 본인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주변에 있는 세무사님들하고 잘 상담을 받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인데요. 네. 이 옥탑방에 사시는 분이 네. 만약에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다. 그러면 안 걸리나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항상 주택의 정의, 주택에 사용할 정도의 시설과 구조를 갖추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저 안에 보나마나 들어가면 다 있어요. 집기 비품, 싱크대,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인데요. 네. 아까 이 첫 번째 사진에서요. 네. 이 밑에 여기 매장이 이제 2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상가에서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낮에는 장사하시고 저녁에는 먹고 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데를 봤거든요, 진짜로. 저도 저희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는 완전 상업시설을 갖췄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 안에다가 또 쪽방을 만들어서 잠잘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췄다면 안타깝게도 주택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4개 층이 돼서 다세대 주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애매모호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과세를 받느냐 그 중에 하나만 비과세를 받느냐는 양도 차익이 크면 세금 요건이 커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요합니다. 세무서 같은 데서 위성사진도 확인하나요? 제가 이제 저도 위성사진을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도 봤고 지금도 보는데 사실 위성사진이 그렇게 잘 보이지는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위에서 봤을 때 이제 현장 확인을 나가볼까 말까를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쭉 보면 아 이게 사람 사는 공간인지 아니면 진짜 창고인지는 짐작은 할 수 있다. 옥탑방으로 보인다면 한번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할 그럴 소지가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다가구 주택, 다세주택의 더 상세한 설명은 우리 유튜브 팀의 열정세무사 정현우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현쌤사입니다. 네, 오늘은 원룸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분입니다. 아마 양도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이 두 가지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어떤 게 다가구주택이고 어떤 게 다세대주택인지 그리고 양자의 세법상 취급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직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먼저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이 양도세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원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거를 각 호실마다 1주택으로 판정하는지 아니면 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이 원룸의 각 호실을 또 본다면 이 건물을 소유한 자는 9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만약에 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면 이 건물을 양도한 사람은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가구주택이랑 다세대주택의 주택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요? 네, 원칙적으로 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모두 방방마다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왼쪽에 보이는 다가구주택은 호실이 9개니까 9주택에 해당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호실이 11개니까 1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례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다가구주택은 호실이 9개라서 원칙적으로는 9주택자에 해당하나 이 건물 전체를 통째로 양도하면 1주택자로 와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례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다세대 주택 전체를 한 번에 양도한다 하더라도 특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 이것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인데요. 아까 다가구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게 9개실인데 네. 한 개 호실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질문 진짜 잘 주셨는데 어디 잘 주신 것 같아요, 이건.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죠. 다시 한 번만 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쪼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9개 호실이 있는 거를 쪼개가지고 누군가에게 팔았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염지훈 세무사님한테 팔았는데 네. 그러면 저 건물 안에 염지훈 세무사님도 1주택으로 한 개를 갖고 계시는 거고 저는 8개 호실이지만 1주택을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염세무사님은 이거 호실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원칙적인 규정에 따라 1주택에 해당하지만 지금 문 PD님은 여기 특례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이 특례 규정에서는 이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건물의 호실을 8개만 갖고 있다 하면은 그 전체를 한 번에 양도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 PD님이 지금 여기 있는 호실을 8개를 양도하시면은 문 PD님은 8주택자에 해당해서 비과세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쪼개는 순간 이게 완전 난리가 나는 거네요. 쪼개서 팔면은 비과세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특례 규정 해석을 한 번씩 잘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전체를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등기가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등기를 9장으로 쪼개나요? 아니요, 이 공유권자로 이 지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 가구주택과 다 세대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다가구주택 요건에 대해서 미리 써놨는데요. 여기 있는 3가지 요건 충족해야 다 가구주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주택으로 쓴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여기서 지하층은 제외되고요. 두 번째로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일 것. 마지막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다 가구주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다 세대주택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고 매 층마다 사람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다 가구주택일까요? 다 세대주택일까요? 아까 제가 1번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다가구주택이 될 수 있다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니까 1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가구주택이 아니라 다 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인데 1층 일부는 상가로 임대를 주고 있고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1층은 여기 1번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4개층인데 1층이 상가라는 거죠. 1층 일부는 상가고 일부는 주택이에요. 이거 일부라도 어쨌든 주택이다.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4개층으로 봐서 다 세대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 개념에는 그 층수에 한 호실이라도 주택으로 쓰면은 1번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인데 이 건물의 호실이 21개라면 그럼 이거는 다 가구일까요? 다 세대일까요? 아, 그것도 쉬운 것 같습니다. 19세대 이하여야 되는데 21세대니까 네, 다 세대죠. 이 21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면은 3번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다 세대주택으로 판정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3가지 요건은 전부 충족해야 다 가구주택으로 판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 하나로 충족하지 못하면 다 세대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근데 세무사님이 저 밑에 실질로 판단한다라고 느낌표까지 쫙 찍어주셨는데 저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이 등기부랑 뭐 건축물 대장에는 다 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3가지 요건은 전부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냐? 세법에서는 실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이 다 세대주택이라면 그 주택은 다 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다가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줄 때 이분이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가로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여기서 임차해서 들어오신 분이 진짜 상가로 쓸 건지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할 건지를 잘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1층을 상가로 쓰실 생각이라면 정말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이제 상가로 쓸 사람만 받아야지 이거를 주택으로 쓸 사람을 받으면은 그 층수가 이거 1번 주택으로 쓴 층수에 포함되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 반지하 원룸이 있는 경우에요. 지금 여기서 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된다 했는데 지하층은 제외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지하 원룸은 이게 지상층으로 봐야 될까요? 지하층으로 봐야 될까요?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반지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지상에 창문만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과 지상에 튀어나온 부분을 비교해갖고 잠긴 부분이 더 많으면 지하층으로 판단하게 되고 튀어나온 부분이 더 많으면 지상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이 저 요건들을 좀 뭐 피하려고 했는지 창문이 아주 작게 나오니까 더 깊게 파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애초에 건축할 때부터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맞추려고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언덕계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다가구 주택 반지하 원룸을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1번하고 아까 응용을 해가지고 네. 저것도 이 잠겨있는 부분을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잠겨있는 부분이랑 튀어나온 부분을 평균 내가지고 또 잠긴 부분이 더 많으면 지하층, 튀어나온 부분이 더 많으면 지상층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옥탑방을 봐볼게요. 이거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구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골 주제죠. 이게 지금 3층짜리 원룸 건물이 있는데 여기 옥상에 무허가로 옥탑방을 증축하면은 이 주택은 이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탑방 때문에 지금 비과세를 못 받는 거잖아요. 옥탑방을 없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죠. 지금 이게 옥탑 때문에 다 세대로 판정이 되니까 옥탑을 밀어버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이니까 다 가구주택이 돼요. 근데 내가 이 건물을 계속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팔기 전에 이걸 잠깐 밀어버린다 해서 이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팔 때 딱 밀어버려야지. 주택 수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게 다가구 주택이라서 1주택자는 맞습니다. 근데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보유기간 기산일은 이 건물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이 건물의 용도를 다가구 주택으로 바꾼 시점, 즉 옥상을 철거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옥상을 밀어버리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되게 숨어있는 꿀팁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응용해가지고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저는 옥탑방 문제가 아니라 제가 4개층짜리 다가구를 갖고 있었어요. 1층을 상가로 저는 임대를 해줬는데 어떤 거기 사용하시는 분이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6개월 정도만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숙식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팔 때는 그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네. 1층 상가, 2, 3, 4층만 사람이 사는 상태였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 문제가 생긴 건데 네. 이거는 양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다 가구주택이었다가 다 세대주택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다 가구주택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다 가구주택으로서 보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지금 양도한 시점에 다가구주택이고 지금 다 세대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게 뭐 다 가구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건축물 대장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옥탑방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 드린 게 바로 저런 거잖아요. 네, 공부상 1층이 상가이긴 한데 여기 1층을 주거용으로 쓴다면 이 층수는 지금 이번에 1번에 이 주택으로 쓴 층수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있는 호실은 이 19세대 이하 거주 여부 판단할 때 호실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1층을 주택으로 써서 1번 요건이나 3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 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요건들을 모르셔서 세금폭탄 맞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따라서 이 다가구, 다세대주택 양도하시기 전에는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양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절세는 염지훈. 우리 세무법인의 정현호 세무사님 강의 도움이 되셨나요? 내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따라 세금이 4억, 5억 이상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 한 채가 있는 분들은 팔기 전에 내 주택이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이 달라지니까요. 따라서 내가 가진 주택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인지, 주택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지,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옥탑방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하층이 실제 지하인지 1층인지 확인하고 불법 개조로 인한 실제 세대수가 20개 호가 넘는지 전입세대를 조회해야 하고요. 내가 어떻게 임대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주택의 우체통 개수가 몇 개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양도하기 전에 꼭 체크하세요. 다세대 주택으로 양도할 때의 세금과 다가구 주택으로 양도할 때의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수억 원의 차이가 생긴다? 그럼 귀하의 현재의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라면 다가구 주택으로 바꿔봐야죠.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